네, 추석 연휴 민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해 주목되는데요.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죠. 조건 없이 만나서 민생과 국정과 관련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 이렇게 전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이제 이번에 영장이 기각됐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사과해라.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파면해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과연 이게 영수회담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왜 사과를 해야 됩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 때 다 시작된 거죠. 그러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 보고 사과를 해야지 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수사에 관여도 안 한 분을 사과하라느냐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수사는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하는 거죠. 한동훈 장관이 뭐 옛날에 추미애 장관처럼 지휘권을 발동한 것도 없고 직접 관여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왜 파면해라? 또 이렇게 탄핵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정쟁을 하면서 다시 이게 뭐 민생을 논하자?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진정성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실질심의를 할 때도 지팡이에 우산은 또 왜 씁니까? 어떻게 지팡이 지고 비틀비틀하면서 우산 그 무공이 됩니까? 저는 정말 이게 겉과 속이 또 이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한 게 하나도 없다 봐요. 본인이 정쟁을 하면서 정쟁 멈추고 민생하자. 이런 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시죠? 아마 서정욱 변호사님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신 것 같고요.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추석이고 이제 고금리로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고 추석 밥상에 올리려고 하는데 너무 민생이 어렵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한 1년 6개월 정도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를 했으면 이제는 이제 민생으로 좀 돌아가자. 그래서 야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민생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우리 경제도 좀 잘 되는 거 아니야? 민생도 잘 되는 거 아니야? 민생 법안도 조금씩 더 활기를 찾아서 법이 통과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는 건데 1년 6개월 수사해서 영장 기각됐으면 어느 정도 검찰도 패배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수사만 하겠습니까? 이제는 추석 민심을 계기로 좀 국민들에게 좀 다가가는 모습들을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는 게 낫지 않냐 싶고요. 조건이 없는 대화이기 때문에 뭐 구걸하는 대화가 아닙니다. 조건 없이 오로지 민생만 대화하자. 저는 윤석열 정부가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대표 영수회담 제안에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현재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뜬금없다, 여야 대표 회담부터 응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하고 나 회담해야 되겠다. 김기현 대표는 이게 나하고 이게 상대가 아니다. 아마 이게 응하지 않을 걸로 예상은 되는데요. 예.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이승훈 변호사님이 검찰이 뭐 패배를 인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 더루킹의 김경수 지사 기억나시죠? 이분이 영장이 기각됐는데 2년 구속돼 가지고 이게 실형 살았죠. 그럼 이게 검찰이 패배한 겁니까? 김경수 도지사가 이게 패배한 겁니까? 그다음에 우리 조국 교수 한번 보자고요. 조국 교수도 이게 영장이 기각됐죠. 근데 1심에서 2년 실형이 나왔잖아요. 이 영장이라는 거는요, 수사에 공소되기 전에 하나의 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게 지금 이게 민주당에서는 마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받은 것처럼 코스프레 하는데 이 영장 기각 때도 실형 놓은 게 김경수, 조국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 이게 아직 승부가 전투가 이게 끝난 것도 아닌데 패배를 인정해라?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표가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위정교사가 소명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지도자라면 위정교사가 소명된다. 이 말은 재판할 때 위정을 부탁한 게 어느 정도 소명이라는 거는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 아닙니까? 소명된 게. 정말 이게 제가 지도자라면 부끄러워서 이게 지구망이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마치 이게 당당하게 모든 걸 무죄받은 것처럼 대법원에 그게 아니잖아요. 백현동도 상당한 의심이 든다 했잖아요. 상당한 의심. 그다음에 쌍방울도 이게 부적절한 개입 정황이 있다. 이렇게
다 결정문이 나 있잖아요. 저는 사과부터 해야지. 마치 이게 뭐 최종 무죄 받은 개선 장군처럼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뭐 대통령 사과해라, 장관에게 파면해라 이런 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승훈 근데 변호사님.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국회 내에서 매번 그랬잖아요. 국민들 앞에서도 그랬고 언론에서도 그랬고 증거는 차고 넘친다. 영장만 되면 곧 구속될 것처럼 했었잖아요. 그런데 영장이 기각됐는데 그 기각 사유가 피의자의 방어권이 뺏을 만큼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주요 취지예요. 그리고 쌍방울 사건도 변호사비 대납부터 시작됐습니다만 아무런 것을 찾지도 못했고 또 이 쌍방울과 관련해서도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공모했는지 관여했는지 관여했다면 어느 정도인지도 불분명하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것은 결국에는 검찰 수사가 굉장히 미진했고 백현동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증거가 차고 넘친다겠는데 구체적인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게 판사의 이번 판결이었어요. 그러면 사람만 불러다가 그냥 이재명 나쁜 사람이야, 이재명 대표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런 진술들만 많이 검찰이 받아놨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1년 6개월 수사해가지고 영장 기각되고 소부형이 불분명하다라는 정도 수준이면 실은 검찰 입장에서 보면 망신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2개월, 3개월, 4개월 정도 수사하면 다 끝나요. 특수부 수사라 할지라도 1년 6개월 정도 수사해서 영장이 기각되는 것 자체가 검찰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투자했지만 검사 70명이 작은 게 아니에요. 한 지방 검찰청 수준의 규모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검찰이 좀 반성을 해야 되고 한동훈 장관도 이제는 뭐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올인하지 말고 또 야당 대표에 대한 여당 대변인처럼 행동하지 말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좀 채통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두 분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시 영수회담으로 좀 돌아와서 일단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지난해 8월에 당대표 취임 당시에도 있었고 또 신년 기자회견 때도 그렇고 좀 수차례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피의자 신분과 1대1로 회동하는 거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할지 아니면 이 대표 제안에 응할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이번에도 이제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안 만날 겁니다. 또 이게 만나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예. 영수회담을 이렇게 여러 번 제안했는데 다 이게 본인의 그 방탄 때문에 본인 수사 좀 이게 막아달라 방탄 때문에 영수회담을 제안한 거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아예 대선에 불복하고 있어요. 한 번도 대선에 깨끗하게 내가 졌다. 그러고 이게 협조하겠다. 이렇게 진정하게 승복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숫자로. 지금 여기 윤석열 대통령 1년 6개월 됐죠. 그 사이에 해임 건의만 3번 했어요. 그 다음에 탄핵을 하겠다는 한 건이 7건입니다. 그 다음에 특검하겠다는 게 3건이에요. 그 다음에 국정조사가 4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끊임없이 정부를 계속 공격만 했지 한 번도 이게 협조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 정권 중에요. 이번에 뭐 부처 개편 있잖아요. 여가부를 없앤다든지 공약. 이것도 법을 안 바꿔줘가지고 지금 이게 여가부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깨끗하게 나 패배했다 인정하고 적극 협조해줄게. 그럼 이게 정부조직법도 통과시켜주고 이렇게 한 1, 2년 허니문이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신혼여행 허니문 기간. 근데 그게 없었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이게 승복하지 않고 계속 발목만 잡다가 그러고 자기 방탄으로 영수회담 요구하는데 여기 대통령이 왜 응합니까? 저는 이게 응할 이유도 없고 응해서도 안 된다 이래 봅니다. 예. 아니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는데 아니 상대방이 나를 수사해서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무슨 허니문이 있어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하고요. 또 정부 조직법이 됐든 어떤 법을 개편하는 문제는 국회의 문제예요. 국회가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냥 잘못된 정책도 따라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아요. 요즘에 최근에 그 여성가족부 문제 또 아동의 문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출산율 0.78명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최고 수준의 최저 출산율이에요. 결국엔 국가 소멸 국가로 가는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시해야 되는 어떤 부서라고 생각되고요. 이 이름만 바꾸고 그대로 조직은 놔둔다라고 하는 것들은 공약의 이행이 아니라 공약을 그냥 이행했다라고 하는 어떤 표현 술수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야당 대표를 1년 6개월간 안 만난 대통령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고집도 세고 국민들 입장에서 뭐 좀 옹졸하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승자가 좀 베풀어야 되는 것이지 승자가 1년 6개월 동안 수사만 하고 있는데 얼마나 분노가 치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가 분노의 시대, 증오의 시대로 가고 있고 결국에는 팬덤 정치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기 지지층만 바라보고 정치하는 것. 그런데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을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정부 여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 민생을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를 지지했던 50%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을 책임져야 되는 책임이 있는 정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지 세력에게만 지지를 받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상대 세력을 반국가 단체 세력으로 몰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건 추석 민심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정부 여당이 이런 말씀 드리고요. 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느냐. 김기현 여당 대표의 경우에는 뭐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대통령 말만 듣고 용산의 지시만 따르는 거지 뭐 여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이제는 국민에게 좀 협치를 하는 대화 협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만났다고 검찰 수사 봐주겠어요? 끝까지 더 수사해서 죽을 때까지 파라고 하지. 그걸 절대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바라지 않습니다. 정치는 정치고 수사의 영역은 수사의 영역대로 같이 가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한편 민주당은 오늘 새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를 했죠. 홍익표 원내대표가 새 원내 수석부 대표의 박주민 의원 그리고 새 정책수석의 유동수 의원을 인선을 했습니다. 자, 특히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를 했고 또 지난해 대선 경선 당시에는 이재명 캠프 총괄 본부장을 맡기도 했는데 당내 친명 체제가 좀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친명 체제가 강화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당 대표가 마치 어떤 생선처럼 고양이에게 던져진 꼴이었거든요.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친명이든 또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 지지 세력들이 굉장히 좀 분노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떤 친명 체제가 좀 더 구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을 화합하고 통합해야 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통합하지 못하고 타협하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지금 이 모양인 거거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민주당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이재명 대표는 다른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정도 수준의 리더십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굉장히 분열될 수밖에 없죠. 그걸 이재명 대표가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친명 체제가 공고해지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통합, 화합, 새 인물을 영입하고 공정한 민주당 그리고 내로남불하지 않는 민주당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것이 또 민주당의 살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이게 아주 이성훈 변호사님이 좋은 말씀 해주는데 현실은 그래 안 갈 걸로 보여요. 지금 이게 게시판에는요 벌써 이제 이상민 의원 또는 이제 서른 의원, 이원욱, 김종민 이런 게 수박들 빨리 징계해라 이런 게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청래 최고위원 있잖아요. 이분에게 외상값을 꼭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아니 정청래 최고위원은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뭘 외상으로 줬습니까? 뭐 술을 외상으로 술값 외상값 받겠다는 거예요? 뭐 이게 밥을 외상 줬어요? 아니 도대체 뭘 외상으로 줬는데 외상값 내놔라 하는데 외상으로 준 것도 없는데 외상값 돈 내놔라 하면 이게 노상 강도입니다. 이 정청래 하는 짓이 노상 강도예요. 외상값을 뭐에 대한 외상값이냐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저는 개딸들이나 그다음에 친명 일색이 돼가지고 반 이재명 의원들에게 징계하고 수박 색출하고 이렇게 하면요 당이 진짜 이게 수박처럼 두동을 나버려요. 저는 앞으로 이게 뭐 정치의 가장 중요한 게 외연 확장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게 포용하고 통합하고 화합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가는 길이 저는 민주당이 그 길로 가기 좀 어렵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두 분께서 모두 민주당 내 화합, 통합을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아무래도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분이 여전한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이 부분도 좀 관심사거든요. 뭐 화합의 손길을 내밀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뭐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사법 리스크는 좀 덜었다고 봐요. 영장이 기각됐고 그 기각 사유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유리한 정황들이 많이 있어요. 소명이 안 됐다라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좀 덜었으나 이것만 가지고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보여줘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고 그건 당내 혁신과 통합이다라고 생각되고요. 국민의힘과 차별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 제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걸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그만큼 고착화된 뭔가 고정적인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만 정치는 변화하는 것이지만 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가장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일단 초반 승리를 잡은 겁니다. 승기를. 근데 이 승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민의힘과 차별화된 모습들을 계속 보여줘야 돼요. 그것들이 통합과 화합, 새로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비명과도 연대하고 통합할 것이다. 다만 지금은 좀 강성 지지자들이라든가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배신감을 느꼈어요. 우리 당대표를 그냥 검찰에게 손에 넘겨버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가 있는데 여기서 너무 조급하게 통합의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추석 이후에 당대표가 체력을 회복하고 나서 이런 통합의 메시지들을 낼 것이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상대를 죽이는 전쟁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누가 역할을 수행을 잘 하는가 이걸 가지고 경쟁하자고 했고 이건 민주당 내부에도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와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할지. 어떻게 지금 이제 전망하세요? 통합을 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첫째는 이제 탕평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당직이라는 게 탕평 인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재명 대표,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그다음에 홍익표 원내대표, 그다음에 박주민 원내 수석 부대표. 아니 모든 당직, 요직 이거를 이게 독식을 하고 있잖아요. 이래가 통합이 됩니까? 그다음에 송갑석 최고위원 있잖아요. 이분의 사표는 완전히 빛의 속도로 사표를 딱 수리해. 근데 조정식 사무총장 사표를 내니까 발려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완전히 이제는 이재명계 의원들은 당직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과연 이게 어떻게 수습 통합이 됩니까? 저는 통합이 되려면 탕평 인사하고 그다음에 개딸들이 심하게 공격하면 징계하고 그다음에 공정하게 공천하겠다는 방안 이런 걸 이게 천명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완전히 지금 분열의 길로 계속 이게 더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추석 밥상머리 민심에도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은 기각 판결 자체에 대한 비판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결국에는 실형이 내려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국정 실패를 덮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 결과를 했다 이렇게 지금 맹총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민심 어디로 향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지금 이제 그 수사에요. 이재명 대표하고 이게 관련해서요. 구속된 사람만 24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중에 측근들 보세요. 본인이 인정한 공인 측근 정진상, 그다음에 김용 구속됐죠. 그다음에 부지사 이화영 구속됐죠. 그리고 이제 본인을 정치에 어떻게 보면 입문을 시켜주고 성남에서의 최고 허가방이라고 불리는 실세 김인섭 씨도 구속이 됐죠. 지금 이게 본인 때문에 구속된 게 측근이 24명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 혼자 어떻게 보면 이게 영장이 기각된 거예요. 이게 법치입니까? 이게 공정합니까? 항상 이게 권한이 클수록 책임도 큰 거예요. 이재명 대표 허수아비입니까? 모든 게 밑에 사람이 다 했습니까?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밑에 사람 24명이 구속됐는데 이게 부당한 수사입니까? 그러면 이게 24명 구속한 판사는 판사 사법부가 아니고 유창훈 판사 혼자 사법부입니까? 유창훈 판사도 이게 3,200명 판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 한 명이 말도 안 되게 내린 결론 가지고 야 사법부를 존중한다.
그러면 이게 나머지 구속한 판사들은 사법부가 아니냐고요. 왜 이렇게 편파적이냐 말이에요. 저는 지금 측근들이 전부 구속되면 그것만 해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 사과해야죠. 옛날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은 측근 한 명만 구속돼도 국민 앞에 머리 조아리고 사과했습니다. 아니 정진상, 김용, 이화영, 김인섭 다 구속됐는데 오히려 검찰이 막 소설 쓰는데 검찰이 소설 쓰면 어떻게 구속영장이 24명이 떨어집니까? 저는 앞으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이 저는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게 그 유창훈 판사의 결정이고요. 앞으로 수사 또 할 겁니다. 또 해서 쌍방울 사법방해 의혹 이런 거 수사해서 이제 수원으로 다시 가져가야죠. 다시 이게 영장을 재청구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 변호사님. 저는 뭐 24명이 구속됐다는데 이 24명이 민주당 인사인 건지 아니면 국민의힘 인사인 건지 다 섞여 있는 건지 그것도 구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뭐 국민의힘 인사도 섞여 있고 아마 뭐 당이 없는 분도 섞여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걸 이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 있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추석 민심에 수사는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영장 기각 한 거 보니까 수사도 잘 못하네 너무 무리한 수사만 한 거 아니야 이런 좀 수사도 못한다라고 하는 인식도 이번엔 각인됐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데 경제 대책은 없이 수사만 하고 있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무능 프레임도 굉장히 많이 인정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또다시 제안했는데 또 영수회담을 거절하면서 야당 대표는 범죄자고 야당은 그냥 범죄자 집단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를 잘 모르는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원래 가진 자가 과거에도 더 베풀어야 되고 승리한 자가 패배한 자에게 더 여유를 줘야 되는 것인데 승리한 자가 너무 패배한 자에게 너무 가혹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동정하고 윤석열 정부가 너무 무도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민심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1년 6개월 동안 만들었습니다만 본인들이 얻은 게 없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랬잖아요. 민주당이나 이렇게 못한다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다라고 나온 여론조사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그만큼 검찰 수사만 잘해서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 수사만 했는데 수사도 결과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했으면 한동훈 장관 말대로 구속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장 판사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직접적인 증거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각된 것이고 한동훈 장관이 국민들께 그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 자신의 말에 책임을 못 졌으니까 자신에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국정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언제까지 그냥 싸우고만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한동훈 장관의 책임 굉장히 크다. 그래서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검찰은 일단은 당장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보강 수사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 이 대표에 대한 새로운 혐의라든지 추가 물증 없이 이 대표에게 같은 혐의로 또다시 영장을 재청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바로 근데 박영수 특검 아시죠? 박영수인데 모델로 가면 돼요. 박영수 특검을 영장을 청구했더니 유창훈 판사가 기각을 한 거예요. 따라서 그다음 보강 수사했더니 다른 판사가 영장을 이렇게 발부해 준 겁니다. 이 모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쌍방울하고 백현동을 합칠 필요 없다 했잖아요. 자, 저는 이렇게 검찰이 하면 돼요. 백현동하고 위정교사는 이미 소명이 돼 있잖아요. 위정교사는 소명됐다. 백현동도 상당한 의심이 든다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불구속 기소를 중앙지검에서 하면 돼요. 그런데 쌍방울 사건은 병합할 이유가 없어요. 쌍방울은 그때 부적절하게 이화영 진술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했다는 건 없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제 쌍방울은 다시 수원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이게 중앙에 합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럼 수원에 가면 4명을 조사해야죠. 천준호 비서실장. 왜 안 온 겁니까? 오라는데. 아니 국회의원이 뭔데? 검찰이 오라는데 왜 안 와요? 그다음에 박찬대 최고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15일 단식 하던데 이우일 용인갑의 위원장, 이화영의 40년 친구죠. 그다음에 이화영의 부인 왜 뭉치돈이 들어오는데 출석 안 합니까?
이런 분들 강제로 이렇게 수사하고 안오하게 체포해서 사법방해 의혹을 철저하게 수원지법이 다시 수사해라. 수원지법의 영장 판사는요, 영장의 내용을 잘 알아. 왜? 김성태부터 다 발부했기 때문에. 유창훈 판사는 내용을 몰라요. 쌍방울은 하루밖에 안 봤단 말이에요. 저는 쌍방울은 다시 이게 수원 가져가서 사법방해에 대해서 천준호, 박찬대, 이화영의 부인 이우일 전북의 사법방해하는 자들 철저하게 수사해서 그러면 이게 증거인멸 염려 놓을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다시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원에서 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저는 발부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검찰의 이후 스텝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저는 검찰이 여기서 물러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거의 비슷해요. 사고방식이. 특수부사여서 상대방이 쓰러질 때까지 수사하겠다. 이거 기우제식 수사라고 하는데 그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민주당의 뭐 위기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끝까지 보강 수사를 해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점에 비회기 때를 노릴 수가 있어요. 비회기 때의 경우에는 예. 체포동의안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회기 때를 이용해서 다시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그때까지 계속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민주당이 승기를 잡았다라고 여기에 대해서 만족해하면 안 되고요. 더 국민 앞에 다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더 나은 민주당, 혁신하는 민주당,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더 도덕적이고 더 누누간, 그래서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과 차별화된 민주당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이제 사법 리스크 끝났으니까 뭐 친명만 또는 비명을 배제해야 된다, 이런 편협된 정치 사고방식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추석 민심에서는 일단 민주당이 승기를 잡았다. 그리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열심히 해서 승리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남은 총선 기간까지 긴장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민주당이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다음 달 11일에 치러지는데 아무래도 내년 총선 전에 이제 치러지는 마지막 공직선거이기 때문에 수도권 민심을 알 수 있는 총선 바로미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전국 상황에서 여야 유불리를 좀 판단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일단 이제 유불리 전에 저는 이제 김태호 수사관은 누가 뭐래도 이게 역사를 바꾼 중요한 이게 위대한 공익 신고자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사면 복권과 그다음에 경선을 통한 공천은 정당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그 성패는 이거는 이제 뭐 예측 부르죠. 재보선에게 투표율이 아주 낮아요. 따라서 이제 여론조사상으로는 박빙돼 있고 조금 이게 김태호 후보가 불리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투표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이렇게 보이고 여야가 총력전하는 건 좋아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 꼭 들으신 말씀은 이거 하나 가지고 의미를 너무 이게 과대 부여하면 안 돼요. 이거 잘못하면 이게 성대의 저주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하나 이겼다 해서 어느 쪽이 만약에 야당이 이겼다. 그러면 이게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거야, 민심은 이재명 편을 들은 거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기초단체를 하나 가지고 과대평가했다가 자만하면요 총선 폭망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에서 만약 이겼다 하더라도 이 기초단체를 하나 가지고 너무 이게 민심을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 이건 지역의 일꾼 하나 뽑는 거다. 승패는 예측 불허로 봅니다. 예, 예단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뭐 원론적인 얘기라고 보고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30% 중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기 총선에서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된다는 논리들이 굉장히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일방 독주의 어떤 국정 운영을 하고 있고 여당을 무시하고 수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수사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에도 위기는 올 수 있겠습니다만, 정부라고 하는 것이 수사만 가지고 득점 포인트를 얻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코미디 같은 어떤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기회를 민주당이 차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과 달라야죠. 국민의힘과 다른
용산에서 내려보내는 공천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정하게 경선하는 시스템으로 갖춰진다라면 저는 민주당이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질 이유가 없고 예. 내년 총선에서도 질 이유가 없다. 다만 이 전제 조건을 꼭 이재명 대표가 실현시켜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